문학 내신 대비 3인곡 설명 들어갑니다. 자, 3인곡은요, 갈래가 가사입니다. 가사는요, 일단은 시조처럼 네 마디로 쓰여있는 노래이면서 또 산문의 역할도 하는데요. 그래서 가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식상으로는 사음보, 그 다음에 얼마든지 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연장체 또는 연속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의 길이를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운율이 느껴지는 운문의 특징과 그 다음에 화자의 사연을 담고 있는 산문의 특징이 같이 있는 갈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인곡은 정철이라는 분의 가사인데요. 정철, 작가를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미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랑하는 임,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뜻으로는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는 임금을 생각하다, 님을 생각하다 라는 의미의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품 소개 읽어보면요. 관직에서 물러난 작가가 전남 창평에 머물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별한 님을 그리는 여인의 심장에 의탁해서 읊은 연군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금에 대한 충심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연정으로 표현하는 것을 충신 연주지사라고 합니다. 계절에 따른 자연과 생활의 변화, 그리고 그 가운데 솟아오르는 화자의 슬픔과 연군의 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했고요. 다양한 표현과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는 언어 표현으로 대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적이고 연모, 사랑의 정을 노래하고 있고요. 임을 향한 그리움, 임, 그리고 임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적으로는 사랑하는 여인이 님을 그리워하는 연정을 표현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면적으로는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에 대한 충심, 연군의 정을 나타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정리하는 건 작품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보겠습니다.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 속의 화자는 여인인데 그냥 여인이 아니고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온 선녀라는 설정입니다. 우리가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것을 적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적강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적강이란 단어가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선녀의 님은 옥황상제가 됩니다. 여성 화자를 설정해서 누릴 수 있는 효과는요, 사랑의 감정을 더욱더 절절하고 애틋하게 전달할 수 있다 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났으니, 자, 삼기다는 태어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생겨날 때 라고 표현하죠.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이 모르는 일이겠는가. 하늘도 아는 운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오직 젊어 있고 님 오직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줄 데가 전혀 없다. 님과 내가 사랑하던 그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의 원하기를 함께 여자하였더니, 여다라는 표현은 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늙어서 무슨 일로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는데 그 사이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 올 적에 빗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이구나. 자, 즉 임과 헤어진 시간이 3년이 지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에서는요,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온 것을 화자의 유배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엊그제라는 표현은 마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엊그제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내가 님을 모시고 광환전에 올랐는데 그 사이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3년이나 됐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지분이 있지만 누굴 위하여 곱게 할고, 자, 이런 것들은 서류적 표현이 되겠죠. 물론 서류적 표현을 다 찾아보면 서류적 표현, 서류적 표현, 서류적 표현이 됩니다. 자, 연지분은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드러내는 소재로 봅니다. 마음에 맺힌 시름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짓느니 한숨이요 떨어지느니 눈물이라. 자, 일단은 이 부분의 문장의 생김새는 완연한 대칭 구조고요.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였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정서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구체화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님과 나는 천생연분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헤어져 3년이나 지났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이 끝이 없어라.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이 끝이 없다. 대칭 구조네요.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자, 세월이 물 흐르듯 빠르네 비유입니다. 염랑, 더위와 서늘함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꽂혀오니. 자, 세월의 흐름을 뜻합니다.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이 많기도 많아라. 해석 주의하시고요. 느낄 일이 많기도 많다. 듣고 보고 느끼는 일이 이 노래의 이 작품의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본사의 이에 관한 내용이 제시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 이것이 바로 이 화자가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를 서사의 마지막에 표지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동풍이라고 시작하자마자 본사입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봄이에요. 그래서 본사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들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동풍, 계절감, 봄을 드러내는 시어고요. 봄바람이 갑자기 불어와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매화 역시 이른 초봄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일단은 매화는요, 이른 초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이면서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뜩이나 냉담한데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그래서 매화의 그윽한 향기가 임금에 대한 충심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황혼의 달이 쫓아와 베갯머리를 비추니 느끼는 듯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달빛을 보면서 혹시 님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은 임금을 뜻하는 소재이면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죠.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 싶어라. 뭐뭐 하고저 또는 뭐뭐 하고저는 뭐뭐 하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매화는 여기에서 화자의 분신을 의미하고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 또 충심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라고 내가 의문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봄입니다. 꽃 지고 새잎이 나니 하면 바로 여름입니다. 녹음이 깔렸는데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예요. 여름에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자, 여기에 나위, 수막, 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일단 나위가 적막, 조용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자, 나위와 수막과 부용은 전부 다 침실에서 사용하는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곳이 적막하고 비어있다라는 얘기는 임해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드니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나 긴지.
이럴 때 원앙금. 자, 일단은 금은 비단이고요. 원엉을 수놓은 비단을 베어놓고 5가지 색깔의 실을 풀어서 금자로 겨누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수품은 물론이고 제도도 갖추었구나. 자, 솜씨는 물론이고 격식도 갖추었네. 자신의 솜씨를 칭찬하는 자화자찬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님의 옷을 만드는데 수놓은 비단에 5가지 색깔의 실에 금자에 또 만든 옷을 산호나무 지게에 백옥으로 만든 상자에 담습니다. 지금 이 색깔을 칠한 5가지 소재는요,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이에요.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 데를 바라봤더니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여라 해석 주의하시고요. 산과 구름은 화자와 님 사이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리말리길을 누가 찾아갈까? 가거든 열어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역시 확신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자, 나에 대한 화자에 대한 님의 마음을 확신한다. 이런 표현들은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절상 가을이 되겠죠. 가을로 갑니다.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며 지나갈 때. 자, 서리 하면은 가을이고요. 기러기 하면 가을입니다. 내다 라고 하는 것은 가다, 지나가다, 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드니. 자, 수정구슬로 된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튼이죠, 일종의.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자,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님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광을 피워내어 봉황로에 붙이고죠. 맑은 빛을 피워낸다는 건 여기서 잘라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봉황루에 붙이고 싶어라. 내가 청광을 잘라서 봉황루에 붙이면 누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을 다 비추어서 심산궁곡을 대낮같이 만드소서 합니다. 일단은 내가 임금 계신 곳에 청광을 붙이면 임금께서 누각 위에 청광을 걸어두고 온 세상을 다 비추어서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환하게 만들어 주소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광은요,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 선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화자가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유배를 와 있잖아요. 그래서 화자에 대한 어떤 배려나 또 그 마음, 연정, 화자가 지금 유배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폐색하여. 자, 가을 끝나고 겨울이 됩니다. 꽉 막혀서 흰 눈이, 자, 계절감을 드러내는 거 흰 눈이 되겠네요. 흰 눈이 한 비칠째, 즉 흰 눈이 온 세상이 가득해서 하나의 빛깔일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쳤습니다. 사람도 없고 새도 없어요. 소상강 남쪽도 추움이 이러한데 소상강 남쪽은 화자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옥루고쳐 저 위에 님이 계신 그곳은 더욱 말해 무엇하겠는가. 얼마나 추울까. 따뜻한 봄볕을 붙여내서 님 계신데 쏘이고 싶어라. 모첨에 비친 해를, 모첨은 초가고요, 화자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비친 해를 옥루, 임금 계신 곳에 올리고 싶어라. 자, 여기까지가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겨울이 안 끝나네요. 자, 겨울이 이어집니다. 네,
붉은 치마를 여미고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서 홍상,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냅니다. 해질녘 대나무 숲에 헤아림이 많기도 많아라. 여기서의 헤아림은 걱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도할샤 해석에 주의하시고요. 짧은 애 쉽게 지어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청등 걸어둔 곁에 전공후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받치고 비껴있으니 앙금에 차기도 차라 이 밤은 언제 셀고. 네, 여기까지 겨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잠깐 생각 마라 이 시름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이 열이 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 자, 편작은 전설 속의 명의고요. 전설 속의 명의가 온다 한들 내 병을 어찌하겠는가 서르의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해서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을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오리라. 범나비는 화자가 꿈꾸는 화자의 분신이죠. 내가 나비가 돼서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가 향이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향이라는 것은 내가 님에게 알리고 싶은 나의 사랑과 충심이겠죠.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좇으려 하노라. 님을 향한 나의 변치 않는 마음을 다짐하는 노래입니다.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서사 부분에는 님에 대한 그리움과 하염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무상감, 본사로 가면 각 계절마다 님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님의 옷, 가을에는 선정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광을 보내고, 겨울에는 님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양춘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결사는 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끝나고요.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해서 연군의 정을 애틋하고 절실하게 뛰어난 우리말을 구사하는 게 특징이고요. 계절의 흐름 또는 시간의 흐름 또는 계절의 변화 전부 다 맞습니다. 학습활동 2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자, 여성적 어조를 통해서 애절한 마음을 절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요 창작 배경, 반영론적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여라. 자, 작가가 간신들에 둘러싸여 있는 임금을 걱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누 위에 청광을 걸어두고 팔황을 다 비춰서 심상궁곡을 점락같이 맹그소서 하는 것은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3인곡 일단 설명 여기까지 업로드 하겠습니다.